검정고시 친구가 방송대에 들어가 함께 꿈을 이루자고 권했다. 일하면서도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데라며 내게 권했다. 나는 그렇게 중어중문학과에 입학하여 꿈에 그리던 대학 공부를 하게 되었다. 줄곧 학과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생활을 즐기고 중국어 연극반을 만들어 활동하면서 중국어도 익히고 연기도 배웠다. 배움은 책 너머 실제 삶에서 다양하게 실현될 때 더욱 빛난다는 것을 이때 알게 되었다. 방송대 개교 50주년 동문 에세이. 오늘은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제목으로 1995년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한 배우 김동영님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내 고향은 전남 영광이다. 나는 그곳에서도 인정이 넘치고 풍경이 아름다운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중학교를 마치고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고등학교에는 진학하지 못했다. 한동안 방황하던 나는 어떻게든 내 앞가림이나 하자는 생각으로 무작정 상경했다. 한창 공부해야 할 어린 나이에 남도의 구석진 시골에서 맨손으로 상경하고 보니 막막했다. 서울에 남들 다 있다는 친척은커녕 스치는 인연으로 남아 아는 사람 하나 없었다. 17살 아직 철도 덜 든 아이가 홀로 사막 한가운데 던져진 느낌이었다. 나는 두려움을 떨치고자 두 주먹을 꽉 쥐었다. 오늘의 이 절망스러운 막막함을 웃으며 얘기할 날이 올 것이라며 마음을 다독였다. 더벅머리 소년이 서울에 올라와 처음으로 취직한 데가 양복점이다. 옷 만드는 일도 쉽지는 않았지만 사람한테 시달리는 것이 몇 배나 더 힘들었다. 주인 아저씨가 내게 대하는 게 너무 힘들어 다시는 재봉틀 앞에 앉지 않겠다며 그만두었다. 이후로 식당, 쌀가게, 공장, 술집, 밤무대 등에서 닥치는 대로 일하며 살다 보니 내 나이 어느덧 20이 넘었다. 무슨 일을 하든 성실하고 정직하게 열심히만 하면 한 세상 못 살 것도 없겠다 싶었는데 중졸의 학력이 내 발목을 잡았다. 종로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웨이터로 일하고 있는데 화교 집안의 내 또래 아이들 몇이 거의 죽치다시피 드나들었다. 그래서 좀 친해졌는데 제법 돈을 잘 쓰기에 내가 물었다. 너희들 집이 다 부자인가 보다? 아니야. 중국어 통역으로 용돈을 벌어 쓰는 거야. 솔깃한 나는 중국어가 배우고 싶어졌다. 친구들에게 가르쳐달라 했더니 발음기호인 주음 부호부터 익히라고 했다. 일주일 만에 다 외워갔더니 친구들이 깜짝 놀라 정식으로 중국어를 배워보라고 권했다. 의논 끝에 한 친구의 부모가 운영하는 중국집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친구 아버지에게 중국어를 배우기로 했다. 나는 그렇게 배우는 것만으론 성이 차지 않아. 종로 YMCA에 있는 중국어 학원에까지 다니면서 더욱 열심히 공부했다. 그때 중국어 강사 선생님이 나의 열성을 기특하게 여겨 무료로 개인 교습까지 해주었다. 나중에 방송대 중어중문학과에 입학하게 된 중국어 실력은 이때 쌓은 것이다. 하지만 돈 없이 뭔가를 하거나 배우는 일은 늘 생각보다 버거웠고 순진했던 내게 상처를 주었다. 하루는 친구 어머니가 친구를 불러 하필 중학교밖에 안 나온 애하고 어울리느냐고 얘기하는 걸 듣고 말았다. 서러움이 사무쳐 눈물이 줄줄 나왔다. 그러나 서러운 것도 잠시. 가슴 한편에 고등학교 못 간 응어리를 품고 있던 내게 그 일은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한 계기가 되었다. 그 길로 중국집 일을 그만두고 나온 나는 새벽이면 검정고시 학원에 다녔다. 학원에 다니다 보니 바닥난 내 미천이 훤히 들여다보였다. 그러면서 배움에 더 목이 말랐다. 그 목마름을 적시고자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주경야독을 자처하여 고단한 세월을 감내했다. 몸은 피곤해도 마음은 즐거워서 희망에 찬 나날이었다. 가난하고 고단했던 어린 시절이 인생의 스승이 될 줄은 미처 몰랐다. 대입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나서 내심 외국어대 중국어과 진학을 원했지만 그럴 형편이 못 되어서 낙심하고 있었다. 그때 검정고시 친구가 그렇게 넋놓고 있을 게 아니라 방송대에 들어가 함께 꿈을 이루자고 권했다. 일하면서도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데라며 내게 권했다. 나는 그렇게 방송대 중어중문학과에 입학하여 꿈에 그리던 대학 공부를 하게 되었다. 1학년부터 4학년 때까지 줄곧 학과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생활을 즐기고 중국어 연극반을 만들어 활동하면서 중국어도 익히고 연기도 배웠다. 배움은 책 너머 실제 삶에서 다양하게 실현될 때 더욱 빛난다는 것을 이때 알게 되었다.
중국어 연극반에서는 우리 전통소설을 중국어로 번역하여 무대에 올려 큰 호응을 얻기도 했는데, 이런 활발한 연극 활동을 통해 자연히 배우의 꿈을 키웠다. 당시 방송대 본교 전산센터 2층 로비와 등나무 벤치는 나와 연극반 학우들의 전용 연습 무대였고, 중국어 회화 공부방이었고, 어울리는 놀이터였다. 1992년 나는 재학 중에 연극을 전문으로 배우고 싶어 극단 미추에 입단했다. 전문 배우가 되어 후배들에게 연극을 알려주고 싶기도 했다. 미추는 1986년 연극 연출가 손진책 대표님이 30여 명의 단원을 주축으로 창단하여 창극, 마당놀이 같은 전통극 정립에 앞장서온 극단이다. 내가 입단했을 때는 이미 국내 최고를 넘어 세계로 이름을 알리던 극단이었다. 나는 미추에서 연극 이론과 실기의 기초부터 한국무용, 판소리, 현대무용, 전통악기 등을 종합적으로 공부하여 전문 배우로서 무대에 서게 되었다. 2004년 서울연극제 남자배우 연기상 수상은 치열한 노력에 대한 보답이었다. 대학 과정을 마치고도 배움의 갈증은 해소되지 않았다. 그래서 내친 김에 세종대 문화예술콘텐츠대학원에서 공연예술 석사과정을 전공했다. 이후 세종대 미래교육원과 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에 강의를 나가는 등 후학을 양성하는 일에도 시간을 냈다. 또 나는 방송대에서 중국어 실력을 갈고 닦은 덕분에 배세토 연극제의 여러 작품에서 동시통역을 맡았으며, 2007년에 중국 난징에서 공연된 마당놀이 삼국지 5의 소품 제작 감독을 맡기도 했다. 배세토 연극제는 한중일 3국 연극인의 공동축제로 베이징, 서울, 도쿄의 앞글자를 따서 배세토라고 한 것이다. 지금껏 연극 활동을 해오면서 내가 절감한 것은 번역극이든 마당놀이든 창작극이든 음악, 리듬, 몸짓, 분장 등에서 우리 것이 바탕이 되어야 진정한 우리 예술이 되고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배우가 자기 배역을 제대로 해내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1997년 중국 영화 변검을 보는데 문득 저것은 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변검은 중국 사천지방의 공연 예술로 천극지화로도 불린다. 중국 변검은 빠른 변화로 극중 인물의 내면을 보여주는 낭만적 표현 수법이 특징이다. 관객의 눈앞에서 순식간에 얼굴을 바꾸는 기의 기법은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져 있다. 미추에서 함께 공연하던 선생님들께서 입버릇처럼 우리 마당놀이 30년만 하고 그만두자 라고 했다. 그래서 무슨 대안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늘 맴돌았다. 나만이 잘할 수 있는 그 뭔가가 절실했다. 그러던 차에 영화 변검을 보고 무릎을 친 것이다. 그 길로 중국으로 달려가 변검을 배우고 싶었지만 또 형편이 발목을 잡았다. 2004년 미추의 마당놀이 삼국지 공연에 중국 경극 배우들이 참여했는데 나는 통역을 도와주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졌다. 그중 아오사마 지낸 동홍강에게 중국 변검을 배우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들 중국으로 돌아간 지 한참 후에 아오로부터 변검을 전수해줄 사부를 찾았다는 연락이 왔다. 2008년 4월 나는 가진 돈을 몽땅 털어 여비 삼아 베이징으로 갔다. 주홍무 사부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날로 정식 제자가 되어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갔다. 혹독한 훈련 과정이었다. 배움이 끝나갈 무렵 사부에게 돌아가면 중국 변검이 아닌 한국 변검으로 재창작하고 싶다고 했다. 사부는 좋은 생각이라고 흔쾌히 허락하며 진심으로 격려했다. 내가 중국어를 몰랐다면 통역 과정에서 변검 기법이 유출될 위험이 있어서 내게 변검을 섣불리 가르치지 못했을 것이다. 사부가 내게 변검을 가르치기 전에 한 말이다. 나는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또 한 번 방송돼 나온 덕을 본 것이다. 변검 훈련 과정을 마치고 귀국한 나는 중국 변검이 아닌 한국 변검 구성 작업에 들어갔다. 새로운 길이어서 나는 개척자가 되어야 했다. 가면과 의상은 물론 음악과 동작 그리고 연기까지 우리 것에 초점을 맞춰 세심한 작업에 들어갔다. 가면은 안동 하회탈 등 우리 전통 탈놀이에 쓰인 가면을 응용하여 제작했다. 의상과 소품도 그런 방식으로 직접 제작했다. 내가 무작정 상경하여 처음으로 한 일이 양복점에서 옷 만드는 것이었다고 했다. 주인 아저씨의 갑질에 질려 그만두면서 다시는 재봉틀 앞에 앉지 않겠다던 다짐을
30년 만에 스스로 걷어들여야 했다. 변검 의상과 가면을 만들기 위해 다시 재봉틀 앞에 앉은 것이다. 변검은 모든 과정이 비밀리에 준비되어야 해서 손수해야지 남에게 맡길 수 없다. 이런 걸 보면 운명이란 참 알 수가 없다. 내가 31살 늦은 나이에 극단 미추의 배우로 입단하여 연기를 배운 것도, 게다가 내가 속한 극단이 가면극, 마당놀이와 같은 전통극에 특화된 덕분에 우리 춤, 소리, 가락을 익힌 것도, 방송대 중어중문학과에 들어가 중국어를 익힌 것도 내게 한국 변검을 만들라며 신이 기획한 안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어려서부터 가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밤무대 가수 생활도 해보고 일본 클럽에서 무명 가수 생활도 해보았다. 2년 전 어느 작곡가의 곡을 받기로 하고 연습하는 과정에서 가수의 길은 배우의 길과는 딴판임을 알게 되었다. 실제로 노래를 부르면서 느낀 건데 가수는 참으로 힘든 직업이다. 작곡가가 요구하는 노래 연습 과정은 내가 추구하는 스타일과 너무 달라서 곡 받기를 단념했다. 그러고는 내친 김에 작곡까지 손수해보고자 작정하고 음악 공부에 도전했다. 작곡 작업은 생각보다 몇 배는 더 어려웠다. 우선 기초 지식이 없다 보니 시작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었고 작업 중에는 돈도 많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수업료로 여기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 그런 노력 끝에 마침내 자작곡 나팔꽃 사랑으로 음원 등록을 하고 가수로 홀로 서게 되었다. 변검 배우가 마지막 직업이 될 뻔했다가 이제는 가수가 마지막 직업이 되었지만 또 언제 무슨 새로운 직업을 가질지는 나도 모른다. 앞으로 내 삶의 목표는 한국 변검을 세계에 알리고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후학을 양성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차근차근 배우고 노력해서 차곡차곡 쌓아가는 살보다 행운의 인생 홈런 한 방을 꿈꾸기도 하지만 그것은 부질없는 욕심이다. 설령 그런 행운이 온다 해도 그건 손안의 모래 같은 것이어서 금세 빠져나가고 만다. 언젠가 본 변검 영화 주인공의 말이 생각난다. 비결을 팔아서 번 돈은 언젠가는 다 없어지는 법이요. 그러나 비결을 간직한다면 세상에 어디를 가도 구걸은 안하오. 능력이 있으면 세상은 내 것이고 예술인에게는 무대가 있고 우리는 자기만의 기술을 갖고 있어야 하오. 평생학습인 에세이는 사단법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에서 평생공부로 읽어낸 행복, 배움으로 다잡은 인생 2권으로 출판되었습니다.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구입하면 더 깊이 있는 50인 스토리 감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영상 제작을 허락해 주신 출판문화원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